내가 지금 법정에 섰습니까?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최근에 북한에 무인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무인기를 누가 보냈다고?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인기 보냈을 때 거기에 보면 삐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삐라를 보면은 야 이게 어디서 만들었을 거다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방부에서 그런 비라를 보냈으면 그렇게 허접하게는 안 보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무인기 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안 보냈는데 4, 5년 전에 시험 삼아 보낸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안 보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김정은은 한강에 왔다 갔다 몇십 대를 날려 보낸 건 괜찮습니까? 민간인이 이런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자인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김정은이 보낸 게 훨씬 위험합니다.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대북 정당이 아닙니다. 그걸 핑계대 갖고 김정은이 공갈 협박치는 건 아들이 러시아에 갔다고 탈북민 어머니가 저게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21세기에 김정은이 독재자의 향락을 위해서 청년들을 백호밥으로 총알 받으러 내보내는 그런 야만이 어디 있는가고. 이런 걸 들을 때 우리가 도대체 탈북자로서 그 사회에 살면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두고 봅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죠? 맞습니다. 예. 대통령 이게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죠. 예? 우리 국내법에 준수를 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요. 예, 저는 항상 현행법과 국내법을 준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이 그러니까 자유 북한 운동연합이라는 사단법인의 대표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언제 인가를 받았어요? 그 아마 10년도 지났을 겁니다. 2011년 7월 20일 날 이렇게 인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통일부의 사단법인으로서 사업 실적 그리고 또 예산 결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다 보고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했어요? 네. 예,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단법인이 제대로 사업 계획 그리고 또 실적 결산을 제대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대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했는지를 그렇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료 좀 하나 올려주실래요?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보니까 자, 이 홈페이지에 이 전단지 만들기와 목적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증인이 대표인 이 사단법인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 풍선의 전단지에 그 물량이 11kg에서 12kg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전단지가. 네. 근데 국내법에 따르면은 항공안전법에 예. 이게 2kg 이상이면은 예.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건 지금 잠깐만요. 내가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수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대북 풍선을 이제 보냈는데, 예? 국토부 장관한테 이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이거를 허가받은 적이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걸 아니,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불과 몇 개월 전에 알았고요. 아이, 저 작년 재작년에 중앙지검에서요 항공안전법, 가스안전법에서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잠깐, 이 항공안전법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가 발동기를 가진 증인이 이상의 국내법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항공안전법 위반을 분명합니다. 이거는 의원님 주장일 뿐입니다. 이거를 인지한 게 언제쯤이에요? 항공안전법을 몇 달 전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 항공안전법에서요 제가 딱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아니요. 이거를 3년 전에 통일부에서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를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를 나도 언제 모르는 인지했냐고요? 그런 부분이요. 그래 이게-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 검찰에서 아니 22년 1월에 검찰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무혐의라고 그게. 증인,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이 금년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7월 달에 유권 해석이 나왔고 예. 또 인해서 경기도청이 증인을 파주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해서 그거 조사받고 있죠. 그거는 아마 이제 조사를 조사받고 받았습니다. 예, 그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나 아니, 알지도 조사받고 못하고. 있죠.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아직 처분은 안 됐죠. 글쎄 말은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그 위법이에요. 위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위법이라 하겠지요. 근데 내 아는 법적 상식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국내법을 준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선언했잖아요. 증인으로서 저는 근데 당연 재산위원회 한국위반이라는 아니 거를 중앙지검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무혐의라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2000년에 그렇게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아니 위법이 아니고 의원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지. 지금 기다려 보셔야죠. 왜 결단 단언하고 말합니까? 아니 말은 멋있게 얘기하는데 명백한 내가 지금 법정에 섰습니까? 말씀을 드려요. 자, 예, 대한민국 지금 국민으로서 국민이 어쨌단 말입니까? 준수하세요. 자, 다음 또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자리에 위원 정의는 자리에 돌아가세요. 발언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민으로 지금 반정하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법정보다 더 발언하겠습니다. 지엄할 수 있습니다. 신이 났어. 국민 앞에 앉아. 서 있습니다. 자, 자, 정의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신이 발언. 나는 게 아니라 분노가 났어요. 분노가. 법정보다 더 무서운 자리입니다. 국감장이 뭐 막상 선전장입니까? 이거 2005년도부터 하셨죠. 예. 지금까지 총 수백만 장 보냈죠. 총 몇 회 몇백만 장 보냈어요. 아마 수천만 장 보냈어요. 거기에 북한에 도달한 거 몇 장 정도 추정하시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한 10% 정도도 안 되죠. 70, 80%는 같습니다. 제 판단 한 10% 갈까 보는데 하여튼 예 추정 그룹. 작년에는 공개 비공개 몇 차례 하셨죠? 작년에도 다 비공개를 했는데 다 비공개로 예, 하셨어요? 10여 차례. 올해는 공개 비공개 어느 정도 되셨죠? 올해는 뭐몇차 한 6차, 7차 정도 했습니다. 공개가 다 비공개로 했죠. 네. 비공개로 했죠. 6년 전부터 계속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로 하셨죠.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5월 달부터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 조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기 와서 우리 지금 7월부터는 대북 전단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중단했는데도 계속 오물풍선이 왔죠. 계속 보냅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없다는 걸 주면 그러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욕 죽입니다. 모욕축이다. 예. 그리고 또 왜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대북 전단을 보내는 탈북자들을 이 사회에서 증오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국론 분열, 남남 갈등을 위한 목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 대북 전단 보내는 게 이거 지금 며칠 전에도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1불짜리를 보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요 다른 거 한 번 했습니다. 타이레놀 북한이 없다 해서 이거 우리 비타민 C하고 타이레놀 미국 교포분들이 다 보내준 겁니다. 예. 이걸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여기 지금 우리 최성룡 대표님 전담이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예. 이런 이제 육군 사관학교 제도 우리 보내고 박 있습니다. 대표님 고마고 그럼 이따 말씀하시고 이거를 일단 북한이라고 최성룡 하는 대표도 건 제가 참- 알고 우리 대표님 그만하라 잘 그럼 아시는데 그만하세요, 박상학. 하여튼 이게 대표님
북한이 예를 들어서 GPS 시스템도 붙이고 소위 말해서 30여 차례를 보내고 특정 지점에 특정 이 궤도로 비행으로 보내는 그 계속의 실험을 통해서 유사시 예를 들어서 화학 무기를 이용한다든지 여타 방법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 안 하십니까? 저도 오늘도 들었지만요. 우리 대통령실에도 북한에서 보낸 비라가 떨어졌는데 예. 우리 대통령 모욕하고 뭐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있지만 GPS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GPS가 있으니까 이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딱 때릴 수 있는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속 실험하고 있다. 저는 아마 이렇게 군사적인 보고요. 목적으로도 아니, 이용하는 군사적 거 목적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렇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말자.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하든지 자제 요청한 거 그 얘기는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하는 대로 하셨죠.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 그 무인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평양 예. 상공에 무인기를 누가 보냈다고 추정하십니까? 글씨 말입니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무인기 보냈을 때 거기에 보면 삐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삐라를 보면은 야 이게 어디서 만들었을 거다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방부에서 그런 비라를 보냈으면 그렇게 허접하게는 안 보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자작극 내지 제3의 단체가 보냈다. 그거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 확실히 조금 시간 더 지나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요거까지 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아까 좀 여러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진정으로 말씀하실 거 말씀 주시고 아까 또 못한 얘기도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우리가 저도 이거 보내기 2020년 지치고 지쳤습니다. 힘들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요. 아니 사실과 진실을 이처만 북한 동포에게 말하는 게 이렇게 제가 되고요. 제가 아까 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얘기하실 때 왜 분명했는가 하면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여정 하멸법, 대북정당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예. 제가 여기 나서 그럼 또 위헌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내 안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대북전단을 보내는 게 표현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아까 앞선 의원님 질의에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의원님이 판단을 하셨고 그것은 의원님만의 판단이 아니라 저 역시도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공안전법 위법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관련된 규정들을 다 송부해줬고 그 내용들을 통일부에 국토부에서는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지켜야 합니다. 맞죠? 네. 지금 예. 조금 전에 무혐의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예. 지난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무혐의가 유죄 무죄 판단에 비판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련된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 20년 보냈습니다. 근데 예. 2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이건 뭐 어디 예, 그거는 법률적 예, 예, 예. 항변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법이 된다라고 최소한 여기 있는 이재정 지금 9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되고는 계속 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저도 좀 그게 말씀드립시다. 충분히 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박상학 그리고 박정호 두 형제분 기부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신 적 있죠? 네? 기부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셨죠? 몇 년 전에? 집행유예 아니고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게 예. 집행유예입니다. 예. 예, 받으셨죠? 네. 예, 지금 아슬아슬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준수하면서 하시기 뭐 바랍니다. 아슬아슬합니까? 법 위반하시고 당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항공안전법 위반의 소지 있다고 분명히 고지해 드렸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그 관련 법들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법정보다 더 엄정한 국민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달라지셨는데, 네, 몇 제가 년 전에 묻는 얘기만 더불어민주당이 답변하시면 대북단 잠깐만요. 금지법, 김여정 하면법을 만들지 아. 않았습니까? 모욕적입니다. 그만하세요.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지금 박상학 증인 앞에서 저를 증인하면서 왜 계속 증인을 의원님만 모욕하지 말씀하세요? 않습니다. 모욕하지 저도 좀 않았습니다. 말씀하게 국민으로서 해야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인기 이번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시험 삼아 4, 5년 전에 북한으로 보낸 적은 있다. 사실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무인기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보냈는데 4, 5년 전에 시험 삼아 보낸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안 보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유사한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정말 국지적 충동 가능성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김정은은 우리 아니요, 훈련실에 그 한강에 왔다 갔다 몇십 대를 날려보낸 건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본인이 지금 민간인이 이런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자인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김정은이 보낸 게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이 생명 해치려는 김정은이 우리 정말 핵과 미사일 없이 협박하고 잠깐만요. 제가 묻는 우리 질문이 주석 김정은이 한 행위 대해서 왜 여보세요? 말합니까? 저도 언성이 톤이 좀 높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도 굉장히 톤이 높으신데 그럴수록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자중하시고 톤 낮추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 무인기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사실 아니,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보냈다면 미사일로 너무나 국민을 위협하니 거의 더 들으십시오. 100배 만배 위원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1분에서 멈춰주시고 잠깐만 주지시켜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예. 차분하게. 아니 내가 아니 그리고 북한 아니고 질문하고 또 겹치지 말라고. 저보고 계속 위험하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가 뭐 그렇게 위험합니까? 김정은이 나보다 만배 위원장님. 위험하지. 바로 중단시켜. 위원장님 본인이 발언 정당한 중단을 답변을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질문하시고 딱 끊으시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신의 답변을 정당하게 하는데 아니 계속 질문하고 난 답변도 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말이 겹치잖아요. 아, 그래, 아니 질문을- 의원님도 들을 줄 모르시네. 질문하면 질문을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1분 다시 주십시오. 1분 다시 주십시오. 예. 최소한 발언에 1분 더 드리세요. 예. 질의하시고 답변 주세요. 기가 차서 그럽니다.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 4, 5년 전에는 시험 삼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셨고요. 형제분 두 분 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국토부에 의해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금 국토부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사실은 이제 북한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북 전단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게 휴전선 근처에 있는 이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안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죠? 그런 불안을 조성하는 거는 우리 대북 전단이 아닙니다. 그걸 핑계 대 갖고 김정은이 공갈 협박치는 건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있는 시각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나와 있던 표현의 자유 그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유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동시에 북한 주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그것 또한 존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막 보내고 할 때 힘드시죠, 그죠? 뭐 욕먹고 뭐 칭찬받는 건 별로 없고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대북 전단 때문에 3번 죽을 고비 넣겠습니다. 2010년에 하나경이가 와서 독침으로 지르기로 했고요.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김영수가 총정착기자 총으로 쏘려고 했고요. 그렇게 하고 2년 전에는요. 쇠파이프로 저를 때렸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도저히
하긴 너무나 이거 힘들고 지칩니다. 그럼에도 왜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 이유는 뭐라고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거짓에 속아 살았기 때문에 탈북민들하고 다 물어보십시오. 가장 분노가 뭔가? 아니 인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느냐? 그래서 수령의 거짓과 미신에 속고 살고 있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만이라도 말하자. 이게 우리 탈북자들이 사명이고 의무이고 양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김정은 독재 정권에서 탄압을 받고 있으면서도 외부 세계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삶이 짓밟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한 동시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좀 끌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제도 그 폭풍 군단에 있는 아들이 러시아에 갔다고 탈북민 어머니가 저게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21세기에 어디 수령의 김정은이 독재자의 그 향락을 위해서 청년들을 대포팝으로 총알 받으러 내보내는 그런 야만이 어디 있는가고 이런 걸 들을 때 우리가 도대체 탈북자로서 그 사회에 살면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두고 봅니까? 우리 박상학 정인의 그런 인간적인 양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북한 독재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분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보내는 것들이 주로 아까 타이레놀 이런 것도 보내고 또 비타민도 보내고 그렇죠? 맞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요 예. 다른 거 안 보냈습니다. 미국 법분들에게 호세가 내가 미국에 4번씩이나 가갔고요. 예전에 달러도 보냈다면서요? 그 아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1불짜리 넣어서 보냈는데 그게 지금 장마당에 나가면 주가도는 7만 원, 8만 원씩 그래야 됩니다. 1불짜리라는 그거 거. 보내고 난 다음에 그쪽 북한의 주민들로부터 반응을 들은 것도 있습니까? 탈북민들이 34,600명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탈북민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걸 계속 보내야 된다. 1불짜리 보내야 된다고. 예, 그거 또 받은 받으시면 타이레놀 이거 보내야 된다고. 받은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는 반응이라는 것인가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욕 먹는데 북한에서는 엄청 소문났고 아주 박수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저 박상학 지인께서는 통일부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만나셨죠? 예. 예, 누구 만나셨습니까? 네? 누구 만나셨나요? 그몇달 전인가 우리 그 인도 지원 그 실장님 만났어요. 실장님요. 그 통일부 관계자로부터 이 전단 살포 이렇게 보내는 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거나 또는 이게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들은 거는 없는 거죠? 항공안전법 그런 거는 들은 거 없지만은 저 북한에서 계속 저 오물 풍선 보내는데 저 탈북자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데 매일 없는 오물도 오물 쓰레기를 보내는 김정은이 인간 쓰레기인데 그런 인간 쓰레기하고 같이 맞서서 되겠느냐? 당분간이라도 좀 이제 어찌야 저 김정은이 저놈이 어찌하는가 좀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보내고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법 위반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에서 2km 이상 넘는 전단을 의인 풍선에 날려보내면은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2항 위반이고요. 또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은 군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그런 풍선을 날리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북한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하고 또 쓰레기 풍선 날리고 무인기 보내는 게 더 나쁘다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 제재도 받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거를 막고 제재하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민간인이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하나님 이상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탈북자들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